차장님, 코가 35년이라면서요? 그 1억짜리 코, 라인마다 한 명씩 앉혀놓을까요? 낙하산 공장장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35년 장인을 비웃었습니다. 존재감 어필하려는 거 아닙니까? 정년 2년 남으셨다면서요. 만년 차장은 그 모욕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4천억 원어치 트럭이 출고장에 줄지어 선 그 새벽, 만년 차장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 물량 출고 못 시킵니다. 데이터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그의 코와 손은 분명히 다른 신호를 잡고 있었습니다. 35년 경력 만년 차장과 사장 천암 낙하산 공장장의 운명을 가른 마지막 2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수원 외곽산업단지의 가로등 불빛 아래로 권태수의 낡은 소나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김 씨가 손을 들었고 권태수는 창문을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밤새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별일 없었죠? 차장님이 새벽에 나타나시면 내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라 제일 반가워요. 툭 던지는 농담에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권태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익숙한 걸음으로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성진정밀, 자동차 엔진용 오일실을 전문으로 만드는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군 제대 직후 23살의 작업복을 입은 날부터 올해로 35년 권태수의 인생 절반 이상이 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들러 사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도 권태수의 머릿속은 어제 퇴근 전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이번 라인의 상태로 가득했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반복해온 아침이었지만 매일 공장 문을 들어설 때마다 권태수는 조금씩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계가 밤새 어떤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았을지,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책임감이 그를 이 자리에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원료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밤늦게 입고된 고무 원재료 포대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MBR, FKM 같은 합성 고무는 종류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었고 같은 종류라도 로트에 따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이 습관 덕분에 권태수의 코는 성분 분석 장비보다 먼저 원료의 이상을 감지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창고 담당자들은 권태수가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만으로도 오늘 입고된 물건의 상태를 짐작했습니다. 권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면 안심했고 잠시 미간을 찌푸리면 모두 긴장했습니다. 원료 확인을 마치면 프레스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동 전 기계 외벽에 손바닥을 대고 잔류 진동을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일과였습니다. 밤새 돌아간 기계가 아침까지 품고 있는 미세한 진동에는 그날의 컨디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형이 마모되기 시작하면 진동 패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데 계측 장비가 수치로 잡아내기 전에 권태수의 손바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후배들은 이 광경을 처음 보면 반신반의했지만 한 번이라도 그 정확도를 목격한 뒤에는 예외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6시가 넘으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태수는 라인 점검을 하면서도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빠짐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야, 딸 중간고사 끝났어?
수학은 좀 올랐대? 재호, 아버지 허리는 좀 어때? 지난번에 병원 가신다더니 부서가 달라도 직급이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권태수는 이 공장 직원 200명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었고 집안 사정까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문자를 보냈고 회식 자리에서는 막내 사원부터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후배들이 권태수를 따르는 이유는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실수를 해도 모르는 걸 물어봐도 창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태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여들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다툼이 생겨도 권태수가 한마디 거들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본인은 내가 워낙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해라며 농담으로 넘겼지만 35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신망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품질관리팀 대리 오영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34살의 영진은 입사 7년 차로 권태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후배였습니다. 차장님, 아메리카노 사왔어요. 야, 네가 매일 커피를 사오면 내가 부담스럽잖아. 다음엔 내가 쏠게. 차장님이 쏜다고 한 게 올해만 12번째예요. 한 번도 안 사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말로만 쌌나? 그럼 오늘 점심은 내가 구내식당 가서 제일 큰 그릇으로 담아줄게. 구내식당 그릇 크기가 다 똑같은데 그게 무슨 생색이에요. 주변에 있던 직원 2~3명이 웃음을 터뜨렸고 권태수도 껄껄 따라 웃었습니다. 영진은 이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권태수 주변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웠습니다. 영진에게 권태수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입사 2년차 때 데이터상 정상 범위였던 원료 로트를 영진이 그대로 통과시키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태수가 지나가다 포대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거렸고 한참을 냄새 맡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진아, 이거 한번 다시 맡아봐. 뭔가 섞인 것 같지 않아? 정밀 검사를 돌려보니 실제로 미량의 불순물이 혼입된 로트였습니다. 데이터의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었지만 그대로 생산에 투입됐다면 제품 내구성에 문제가 생겼을 물량이었습니다. 그날 영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과했을 때 권태수는 화를 내는 대신 영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 코가 아직 애기 코라서 그래. 3년만 더 맡아봐. 너도 된다. 나도 처음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했어. 그 뒤로 영진은 권태수의 감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장님 코는 장비라는 말이 품질팀 내부에 공공연한 표현이 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오전 10시 원래 품질 보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품질 무사고 8년 연속 달성이라는 슬라이드가 떠올랐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박수가 나왔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발표를 이어갔지만 그 8년의 실질적 공헌자인 권태수를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담긴 불량률 그래프, 원료 검수 데이터, 공정 개선 사례는 대부분 권태수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발표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모두 팀장 본인이거나 경영진이었습니다. 권태수는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팀장의 입을 통해 발표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영진이 옆에 붙었습니다. 차장님, 저 슬라이드 차장님이 밤새워서 만든 거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긴. 내가 만든 거 다 알잖아. 네가 알고 현장 애들이 알고 그거면 됐어. 회의실에서 내 이름 한번 불러준다고
오일실 품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팀장님이. 야, 팀장도 위에 보고할 거 있어야 밥값하지. 나는 현장에서 밥값하면 되고 각자 자리가 있는 거야. 웃으며 말했지만 영진은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권태수가 대학을 나왔다면 이 사람은 지금쯤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35년 동안 현장의 모든 노하우를 몸으로 쌓아 올린 사람이 학력이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차장에서 멈춰 있다는 사실이 영진에게는 늘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퇴근한 권태수가 식탁에 앉아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떠주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년까지 2년 남았잖아. 퇴직하면 뭐 할 거야? 글쎄, 코가 아직 멀쩡하니까 동네 분식집이라도 차려볼까? 떡볶이값 맞추는 건 자신 있거든. 떡볶이 가게 사장이 무슨 코가 필요해. 무시하지 마. 고춧가루 볶는 냄새만 맡아도 신선도 알아. 우리 딸 시집 갈 때 내가 패백 음식까지 냄새로 감별해 줄 거야. 아내가 피식 웃었고 권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수저를 든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아내는 보았고 모른 척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마다 같은 공장으로 향하던 사람에게 정년이라는 단어는 농담으로 넘기기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은 권태수는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5년. 숫자로 말하면 그저 세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새벽과 수만 개의 포대와 셀 수 없는 기계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권태수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태수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내 게시판에 짧은 인사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신임 공장장 정해준 부임 안내. 부임일 11월 3일. 단 2줄이었지만 공지가 올라온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장 전체에 묘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원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대? 광명에 있는 한일플라스틱이라는 데서 생산과장 했다는데 과장이 갑자기 공장장이라고? 우리 공장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야? 몰랐어? 사장님 처남이래. 사모님 친동생. 마지막 한마디에 휴게실 분위기가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고 다른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처남이라는 단어가 공장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능력이 아닌 핏줄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망가뜨리는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은 한두 번씩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영진이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권태수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장님 들으셨죠? 신임 공장장. 들었지. 처남이라며? 네. 그것도 그냥 처남이 아니라 광명에서 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장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긴. 사장님이 결정한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와봐야 알지 사람이 어떤지. 차장님은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색안경 끼면 나만 피곤해. 뭐, 일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그때 욕해도 늦지 않아. 권태수는 평소처럼 너스레를 떨며 식판을 비웠지만 영진은 그 말 안에 담긴 미세한 경계심을 읽어냈습니다. 권태수가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맞았지만 35년 동안 이 공장에서 본 낙하산들 중
제대로 안착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 또한 권태수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임 당일인 11월 3일 아침, 사장이 직접 공장에 내려와 전 직원 조회를 열었습니다. 운동장 같은 출하장에 직원 200명이 모였고 사장의 옆에 정혜준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48이라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인상에 머리는 가르마를 정확히 옆으로 넘긴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새 것이었고 구두는 광택이 흐를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현장의 기름 냄새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새 공장장을 소개합니다. 정혜준 공장장입니다. 광명 한일플라스틱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경험이 있고 우리 성진정밀도 이제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을 모셔온 만큼 여러분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형식적인 박수가 나왔습니다. 권태수도 박수를 쳤지만 옆에 서 있던 영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시네요. 그러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네. 권태수가 입을 다물고 정혜준을 살폈습니다. 정혜준은 마이크를 건네받자 가볍게 목을 가다듬더니 의외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준입니다. 저는 광명 한일플라스틱에서 생산 부문을 맡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성공시키면서 불량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들으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성진정밀에 와서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많은 부분이 아날로그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구식 방식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공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매끄러운 발표였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권태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정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임원들의 첫 인사를 들어본 권태수의 귀에는 정혜준의 말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단어들은 정확했지만 그 단어들 뒤에 진짜 현장의 경험이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정혜준이 임원진과 함께 본관으로 올라간 뒤 권태수가 영진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한일플라스틱이 어떤 회사야? 검색해봤어요. 직원 80명 정도 되는 사출 전문 업체예요.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데래요. 80명짜리 공장에서 과장했던 사람이 200명 공장장으로 오는 건 좀 그렇긴 하네. 그것도 스마트 팩토리 도입했다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 있어서 슬쩍 물어봤거든요. 시스템 깐 건 맞는데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다 해줬대요. 정 공장장님은 그냥 결제 라인에 있었던 정도라고. 그럴 줄 알았어. 권태수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가 도입한 시스템을 자기 실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포장이 이런 식으로 인사평가의 기준이 되고 결국 자리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임 이튿날부터 정혜준의 현장 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한 작업복 위에 새것 같은 점퍼를 걸친 정혜준이 부공장장과 팀장들을 거느리고 라인을 돌았습니다. 권태수는 평소처럼 이번 라인에서 진동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정혜준 일행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분이 권태수 차장이십니다. 품질관리팀 베테랑이세요. 품질관리팀장이 소개하자
정혜준이 권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권태수는 손바닥을 기계에서 떼고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권태수입니다. 아, 차장님.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인 진동 점검 중입니다. 기계 컨디션이 어떤지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라인 옆에 설치된 모니터링 패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진동 센서 있잖아요.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굳이 손으로 만지실 필요가 있나요? 센서가 잡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35년 하다 보면 손바닥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게 있어서요. 정혜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러나 노골적이지는 않은 미묘한 웃음이었습니다. 차장님, 그 35년 경험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센서가 잡지 못하는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센서를 더 정밀한 걸로 바꾸면 되는 문제지 사람 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서 있던 팀장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공장장은 입을 다물었고 품질관리팀장은 헛기침만 했습니다. 권태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곧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차장님 같은 베테랑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데이터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정혜준이 가볍게 웃으며 다음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일행이 멀어진 뒤 옆에 있던 영진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저 사람 지금 차장님 무시한 거잖아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무시하긴. 자기 생각을 말한 거지. 그래도 그렇지. 첫날부터 35년 경력자한테 그런 말투를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영진아,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요? 누가 진짜 일하는 사람인지. 권태수가 다시 손바닥을 기계 외벽에 댔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었지만 권태수의 마음은 아침의 평온과는 다른 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혜준은 사장 앞에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결제를 받아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안쪽에서 정혜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깔면 인건비도 줄이고 불량률도 잡아요. 광명에서도 효과 받잖습니까? 이제 우리 공장도 다음 단계로 가야지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처남의 첫 사업이었고 회사를 디지털화한다는 명분도 그럴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처남이 첫 부임에서 조용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장으로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 전체에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품질관리팀의 감각 기반 검수 공정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 수작업 검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대체합니다. 권태수는 공지문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비효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이 옆에서 무어라 말하려고 했지만 권태수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영진을 막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간 권태수가 향한 곳은 익숙한 원료 창고였습니다. 포대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 동작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공장에 들어온 것은 공지가 나간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외부 업체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공장을 드나들며
라인마다 새 센서를 설치했고 품질관리팀 사무실에는 거대한 모니터 3대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화면 위로는 형형색색의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혜주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시스템 시연을 하면서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시스템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날부터 권태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원료 창고에 갈 필요도 프레스 라인에 손바닥을 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권태수에게 주어진 새로운 업무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시스템이 출력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상 알림이 뜨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 출입도 동선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영진이 사무실에 들어와 권태수의 책상 옆에 섰습니다. 차장님, 정말 이렇게 앉아만 계실 거예요?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앉아 있어야지. 월급 받는 사람이 어쩌겠어. 권태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근데 영진아, 이 그래프 좀 봐라. 이게 무슨 그림이냐? 내가 35년 동안 본 적 없는 외계어다. 하나하나 알려드릴까요? 됐어. 어차피 알아도 내가 할 일은 없어. 알람 뜨면 보고서나 쓰는 게 내일이래. 농담처럼 던졌지만 영진은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손과 코로 일해온 사람을 모니터 앞에 묶어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권태수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 첫 번째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3번 라인에서 생산된 오일실한 로트가 시스템에 의해 불량으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해당 로트는 즉시 출고,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정혜준이 사무실로 들어와 권태수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차장님. 시스템이 바로 잡아냈잖아요. 사람 손 안 빌리고. 권태수는 모니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시스템이 표시한 이상 항목은 제품의 두께 편차였습니다. 권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 로트 직접 좀 봐야겠어요. 시스템이 잡았다는데 내 손으로도 한번 만져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권태수는 정혜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보류된 로트 박스를 열어 제품 몇 개를 손에 들고 직접 두께를 확인하고 표면을 만져보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영진이 옆에서 함께 검사를 도왔습니다. 한참 후 권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상인데. 네. 두께도 규격 안에 있고 표면도 깨끗해. 시스템이 뭔가 잘못 잡은 거야. 권태수가 정혜준의 사무실로 올라가 검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혜준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차장님, 시스템이 잡았으면 잡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검사한 게 더 정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장님, 35년 동안 두께 편차로 잡혀나간 제품을 수만 개 봤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정밀 측정기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압니다. 정혜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부공장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밀 측정기 결과는 권태수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시스템 세팅상의 미세한 오차로 인해 정상 제품이 불량으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권태수가 정혜준에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손이 같이 가야 진짜 품질이 잡힙니다. 정혜준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세팅 문제일 뿐입니다. 업체 불러서 조정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오차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스템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차장님은 이제 모니터 앞에서 알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검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해주는 시선을 노트북으로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권태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권태수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스템이 한번 틀렸다는 것은 단순히 세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보는지를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권태수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태수의 현장 출입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정혜주는 품질관리팀의 동선 정비라는 명목으로 사무실에서의 모니터링 업무 외에는 라인 출입을 사전 승인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권태수를 사무실 안에 가둬놓겠다는 조치였습니다. 영진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제 차장님이 시스템 오류 잡아낸 게 화근이 된 거잖아요. 화근이긴. 자기 시스템에 흠집 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한 거지. 사람이 그래.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면 틀린 사람을 멀리 두려고 해. 차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세요? 담담하긴 무슨.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만 힘들어져. 위에서 시키면 일단 따라야지. 권태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영진은 그 옆모습이 평소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등을 곧게 펴고 현장을 누비던 사람이 며칠 만에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태수가 식탁 앞에서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떠주며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그냥 좀 피곤해서. 당신 35년 동안 한 번도 피곤하다 소리 안 했잖아. 권태수가 수저를 들다 멈추고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 공장에서 35년 동안 코랑 손으로 잡아낸 분량이 몇 건인지 알아? 셀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비효율이래. 종이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 누가 그래? 새로운 공장장. 사장님 처남이라는 사람. 아내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직하지 마. 2년 남았으면 2년 다 채우고 나와. 누가 뭐래도. 안 그만둬. 안 그만두는데 그냥 좀 서운하네. 내가 35년 동안 이 회사에 뭘 했는지 그게 다 어디로 갔나 싶고. 권태수가 짧게 웃으며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권태수의 그릇에 반찬을 한 번 더 얹어주었습니다. 12월 초 회사 전체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독일 W사와 4천억 원 규모의 연간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성진정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거래였고 향후 5년간 W사의 신형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오일실 전량을 성진정밀이 납품하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사장이 전 직원 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드디어 세계 무대로 나갑니다. W사 같은 글로벌 기업과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건 우리 성진정밀의 품질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해준 공장장이 주도해서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정 공장장이 W사 임원들 앞에서 우리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했고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공장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다시 박수가 쏟아졌고 단상 옆에 서 있던 정혜준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태수는 박수를 치면서 옆에 있는 영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계약 진짜 공장장이 따낸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영업팀이 2년 전부터 더블유사랑 거래 트려고 공들였잖아요. 우리 무사고 8년 기록 가지고 그쪽 품질팀 설득한 게 결정타였고 공장장님은 막판에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 게 다예요. 그럴 줄 알았어. 권태수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업팀이 수년간 발로 뛰며 쌓아 올린 거래가 막판 프레젠테이션 한 번으로 정혜준의 치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권태수의 마음에 걸린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5년간 더블유사의 신형 엔진 전량에 들어가는 오일실. 단 한 건의 불량도 허용되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정혜준이 임원실에 임원진과 팀장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혜준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 첫 납품을 1월 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원래 계약상 납기는 2월 중순인데 제가 더블유사 측에 2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생산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장님, 2주 앞당기는 건 무리입니다. 지금 라인 가동률을 풀로 돌려도 빠듯한데 3교대로 24시간 돌리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능력 보여줘야 더블유사가 추가 물량까지 줍니다. 품질 검사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검사 시간은 현재 표준 대비 30% 단축할 겁니다. 어차피 스마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으니까 사후 검사는 최소화해도 됩니다. 품질관리팀장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정혜준이 이번 계약을 자기 치적으로 삼아 본사 임원급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은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 앞에서 누구도 먼저 반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품질관리팀장이 권태수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권 차장, 자네 의견 좀 들어보자. 검사 시간 30% 단축은 위험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사람 손이 가야 잡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위에서 결정한 거 어쩌겠어. 팀장님이 한번 말씀드려 보시는 건 내가 말한다고 들을 사람인가. 자네도 알잖아. 팀장은 짧게 한숨을 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권태수는 한참 동안 책상 위에 놓인 더블유사 계약계요서를 들여다봤습니다. 5년 4천억, 신형 엔진 전량. 어느 한 줄도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교대 24시간 가동, 검사 시간 단축, 출고 일정 압박. 라인의 모든 톱니바퀴가 평소보다 빠르게 돌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권태수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도 자꾸만 라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손과 코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숫자만 보고 있는 자신이 이 거대한 거래의 무게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진이 사무실에 들러 권태수에게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차장님, 라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24시간 돌리는 데다 검사 시간까지 줄여서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렇겠지. 4천억짜리 물건 만들고 있는데 제일 걱정인 게 어제 원료 2톤 추가 입고됐거든요. 평소 거래처가 아닌 새 거래처에서 들여온 거예요. 공장장님이 단가 더 싼 데로 바꿨대요. 권태수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새 거래처? 어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무슨 화학상사라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기존 거래처보다 단가가 15% 싸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15% 싼 데가 우연히 우리 대형 계약 시점에 나타났다고? 공장장님 말로는 동일 규격이고 시스템에 다 등록해놨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어요. 권태수가 종이컵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권태수가 가장 경계해온 것이 바로 원료 거래처 변경이었습니다. 같은 규격이라도 제조사가 다르면 미세한 성분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완성품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충분한 검증 기간 없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W사 첫 납품을 앞두고 새 거래처에서 원료를 들여왔다는 것은 권태수의 본능이 가장 위험하다고 외치는 신호였습니다. 영진아, 그 새로 들어온 원료 어디 있어? 삼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미 일부는 라인에 투입됐고요.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차장님, 현장 출입 제한된 거 아시잖아요. 공장장님 결제 받아야 하는데. 결제 안 받으면 안 가? 35년 다닌 공장에서 내가 창고 한번 가는데 결제가 필요해? 권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진이 말리려고 했지만 권태수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빛을 읽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권태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삼창고 앞에 도착한 권태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입고된 고무 원재료 포대들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가장 가까운 포대 앞에 다가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으로 익숙한 고무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냄새 뒤에 권태수가 35년 동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미묘한 이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옅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태수가 두 번째 포대로 옮겨갔습니다. 같은 냄새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5년 동안 단련된 그의 코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원료에는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권태수가 천천히 창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4천억 원어치 오일실의 원료가 이미 일부가 라인에 투입된 채 그의 등 뒤에 쌓여 있었습니다. 권태수가 창고를 빠져나와 곧장 정혜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권태수의 발걸음에는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진이 뒤따라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공장장님이 그 원료 본인이 직접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말해야지. 영진아, 너 내 코 의심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죠. 그럼 됐어. 35년 동안 코밥 먹고 산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내가 떡볶이 가게 차려도 줄 서서 먹을 코야. 영진이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권태수가 영진은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권태수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정혜준이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장님, 삼창고에 입고된 신규 원료 말입니다. 정밀 검사를 한번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준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봤는데 평소 원료와 다른 이질감이 있습니다. 석유 계열의 미세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소제 같은 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준이 잠시 권태수를 빤히 쳐다보다가 모니터를 자기 쪽으로 돌리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차장님, 이거 보세요. 신규 원료 입고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성분 검사를 돌렸어요. 모든 항목이 정상 범위입니다.
어디에도 이상 신호가 없어요. 공장장님, 그 시스템이 잡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못 잡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시스템이 못 잡는 걸 코로 잡았다는 겁니까? 네. 정혜준이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장님, 35년 경력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지금 우리 4천억짜리 계약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거기다가 차장님이 코로 냄새 맡아봤다는 이유 하나로 라인 멈추고 정밀 검사 다시 돌리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장장님, 라인 멈추라는 게 아니라 해당 로트만 별도로 분리해서 정밀 분석 한 번만 돌려보자는 겁니다. 하루면 됩니다. 하루도 못 됩니다. 지금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데. 공장장님, 제 코가 35년 동안 틀린 적이. 차장님, 정혜준이 권태수의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마디 합시다. 차장님, 정년 2년 남으셨죠? 요즘 새 시스템 들어오고 차장님 역할이 좀 줄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존재감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권태수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영진이 옆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정혜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코가 그렇게 정확하다면 정밀 검사기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차장님 코를 1억 원에 사서 라인마다 한 명씩 앉혀놓으면 되겠네요. 사무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태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35년 동안 이 공장에서 들어본 어떤 말보다도 차가운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권태수는 곧 평소의 표정을 되찾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공장장님, 1억이면 너무 싸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 코는 35년 묵은 거라 골동품 가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혜준이 잠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코가 틀리면 제가 사표 쓰고 나갑니다. 정년까지 안 채우고 그냥 나가요. 대신 한 번만 정밀 분석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차장님 사표는 차장님 사정이고 저는 제 일정대로 갑니다. 나가세요. 권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진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영진아, 그만해. 화내봐야 우리만 손해야. 근데 차장님, 사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내 코가 틀리면 35년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 그런 거짓말쟁이가 회사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어? 영진이 권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권태수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감각에 35년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이 영진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권태수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못 잡는 미등록 물질, 신규 거래처의 단가 인하, 출고 일정 압박. 이 모든 조각들이 권태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권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진아, 나 잠깐 라인 좀 둘러볼게. 차장님, 출입 제한이잖아요. 잠깐만 보고 올게. 공장장 결제 받을 시간 없어. 나 모르는 척해. 영진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태수는 사무실 뒷문으로 나가 2번 프레스 라인 쪽으로 향했습니다.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익숙한 자리에 다가가 기계 외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불규칙한 패턴. 35년 동안 권태수의 손이 외운 정상 리듬에서 어긋나 있었습니다. 마치 박자를 약간 놓친 드럼 소리 같은 일정하지 않은 떨림. 권태수가 옆 라인으로 옮겨 다시 손바닥을 댔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권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동의 변화는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금형이 마모되거나 원료 자체에 문제가 있어 성형 과정에서 미묘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에 들어가고 있는 원료는 권태수가 아침의 냄새로 의심한 그 신규 원료였습니다. 권태수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과 코 두 개의 감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시 정혜준에게 말한들 똑같이 묵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권태수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권태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고 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앉아? 여보, 내가 35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맞아. 뭐가? 공장에 이상한 원료가 들어왔어. 시스템은 정상이라는데 내 코랑 손은 아니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일 출근하면 내 손으로 직접 샘플 떠서 외부 분석 보낼 거야. 공장장이 안 해주면 내가 한다. 위에서 알면 당신 잘릴 텐데. 권태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보, 35년 동안 코랑 손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거 한번 못 지키면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지. 잘려도 내 코는 안 잘려. 떡볶이 가게는 차릴 수 있어. 아내가 권태수를 빤히 보다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35년 동안 당신 그 고집으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누가 말리겠어. 권태수가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날 밤 권태수는 새벽 3시까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짧게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기 전에 권태수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권태수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김 씨가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이세요? 김 씨 형님, 오늘은 제가 형님보다 더 오래 일할 것 같아요. 형님 퇴근하고도 한참 남아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아니에요. 코가 좀 근질근질해서 일찍 나왔어요. 권태수가 가볍게 웃으며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소처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곧장 삼창고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라인 쪽에 모여 있어서 창고 주변은 비어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샘플 채취 용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집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신규 원료 포대 5곳에서 각각 소량씩 샘플을 떠 라벨을 붙이고 용기에 담았습니다. 동시에 라인에서 이미 성형이 끝난 오일실 제품도 몇 개 챙겼습니다. 권태수는 이 샘플들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안쪽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7시가 지나자 영진이 출근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권태수의 책상 위에 놓인 작업 노트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기록한 진동 패턴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게 뭐예요? 내 손바닥이 받아 적은 일기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라인별 진동 차이. 2번이랑 4번 라인이 평소랑 다르게 떨려. 신규 원료 들어간 라인이 정확히 그 2개야. 진짜요?
내 손이 거짓말 안 해. 영진아, 너 외부 분석 기관 아는 데 있지? 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요. 평소에 우리도 거기다 의뢰 보내잖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내 차로 직접 가져갈 거야. 너는 나 대신 사무실 지키고 있어. 공장장님이 알면.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출고 사흘밖에 안 남았어. 분석 결과 빨리 받아내야 돼. 영진이 짧게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태수가 가방을 챙기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영진아, 혹시 모르니까 너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너까지 휘말리면 안 돼. 차장님, 저 그 정도 의리는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 후배가 의리 있다는 거 깜빡했네. 떡볶이 가게 차리면 너 매니저로 데려갈게. 권태수가 가볍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권태수의 소나타가 공장 정문을 빠져나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접수 창구에 가서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관이 권태수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권 차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긴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가소제 종류랑 함량, 그리고 미등록 첨가물 여부까지 정밀 분석으로요. 결과 빨리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긴급으로 하면 이틀 정도예요. 그래도 됩니까? 이틀이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권태수가 분석 의뢰서에 사인을 하고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출고 예정일이 그 이틀 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혜준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차장님, 어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점심을 2시간씩 드십니까? CCTV 다 확인했습니다. 차 끌고 외부 다녀오셨던데요. 권태수가 잠시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준의 손에는 권태수의 외출 기록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신규 원료 샘플 정밀 분석 의뢰했습니다. 정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차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했어요. 이거 징계 사유입니다. 공장장님, 샘플 한 줌 들고 나간 게 자산 반출입니까? 35년 동안 제가 외부 의뢰 보낸 게 수백 번인데 그게 다 자산 반출이었으면 저는 진작에 잘렸어야죠. 그건 정식 절차 밟아서 한 거고 지금은 무단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공장장님, 이틀 후면 결과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출고 보류해 주십시오. 결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출고 보류는 절대 없습니다. 모레 정시 출고 그대로 갑니다. 정혜준이 종이를 책상에 던지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영진이 권태수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진짜 어떻게 해요? 결과 나오기 전에 출고하면. 영진아,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막아야지.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막아. 권태수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영진이 한참 권태수를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권태수였고 그 농담 뒤에 진짜로 몸을 던질 사람이라는 것을 영진은 알았습니다. 출고 당일 새벽 권태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분석이 예상보다 늦어져 오늘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태수는 결과를 받기 전에 출고가 시작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출고장에는 이미 더블유사로 향할 트럭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4천억 원짜리 첫 납품 물량이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실려 있었고
출고, 사인만 떨어지면 곧장 인천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혜준이 양복을 입고 출고장에 나타나 사장과 임원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트럭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첫 출고야. 공장장이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사장님. 이번 첫 납품 무사히 끝내고 추가 물량까지 받아내겠습니다. 권태수가 사무실에서 내려와 출고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진이 옆에서 따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가야지. 안 가면 4천억이 그냥 나가. 분석 결과는요? 오전 중에 나온대. 그때까지만 시간 벌면 돼. 권태수가 출고장에 들어서자 정혜준이 그를 발견하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권태수는 트럭과 출고, 사인 책상 사이로 걸어가 정확히 그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사장과 임원들의 시선이 권태수에게 쏠렸습니다. 정혜준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공장장님, 이 물량 출고 못 시킵니다. 순간 출고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옆에 있던 임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권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정혜준이 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팀 어디 있어? 빨리 와서 이 사람 끌어내. 사장님. 권태수가 정혜준을 무시하고 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권 차장, 이게 무슨 짓인가? 사장님, 이 물량 안에 불량이 섞여 있습니다. 신규 입고된 원료에 미등록 첨가물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틀 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놨고 결과가 오전 중에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시스템에는 다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시스템이 잡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화학 성분이라 모니터링 항목에 없습니다. 사장님, 35년 동안 제가 이 공장에서 잡아낸 분량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정혜준이 사장과 권태수 사이를 가로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 사람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 회복하려고 막무가내로 굴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데이터가 다 정상인데 무슨 불량입니까? 권태수가 가방에서 그동안 기록한 진동 패턴 메모와 어제 새벽 채취한 샘플 사진을 꺼내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제가 사흘 동안 라인별로 손바닥으로 잡아낸 진동 기록입니다. 신규 원료가 들어간 2번, 4번 라인이 다른 라인과 달리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새벽 제가 직접 떠놓은 샘플입니다. 사장이 메모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출고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진이었습니다. 영진의 뒤로 품질팀 후배 직원 4~5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오후에 이번 라인에서 이상한 떨림 느꼈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장님 코가 35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후배들이 하나둘 권태수의 뒤에 섰습니다. 출고장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장이 권태수의 메모와 후배들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석 결과 언제 나온다고? 오늘 오전 중입니다. 길어야 2시간입니다. 사장이 잠시 정혜준을 쳐다봤습니다. 정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한참 동안 권태수가 내민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라인별로 시간대별로 빼곡히 적힌 진동 패턴 기록은 누가 봐도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혜준을 쳐다봤습니다. 혜준아, 형님, 권 차장이 사흘 동안 이거 적었다는데 너는 알고 있었어? 형님, 저 사람이 자기 존재감 어필하려고 만든 거예요. 시스템 데이터는 다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권 차장이 정밀 분석 의뢰까지 해놨다잖아. 결과가 2시간 후에 나온다고. 형님, 2시간 기다리면 더블유사 납기 어겨요. 위약금의 신뢰도까지 다 날아갑니다. 이거 출고 못 보내면 추가 계약은 끝입니다.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출고장 안의 모든 시선이 사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사장의 머릿속에서는 2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공장의 무사고 기록을 만들어 온 권태수의 감각, 그리고 회사 역사상 최대 거래를 이끌어온 처남의 입지. 어느 쪽도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권태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제가 틀렸다면 이 자리에서 사표 쓰고 나가겠습니다. 정년 2년 안 채우고 그냥 나갑니다. 위약금이 얼마든 제 퇴직금에서 깎으셔도 됩니다. 사장의 시선이 권태수에게 옮겨갔습니다. 35년 다닌 회사를 정년 2년 앞두고 사표를 쓰겠다는 말은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출고 보류한다. 형님, 2시간이다. 분석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다. 결과 보고 다시 결정한다. 정혜준이 격하게 항의하려 했지만 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출고장에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장이 권태수에게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권 차장, 자네 35년이 이 2시간에 걸려 있는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권태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권태수의 등 뒤에 서 있던 영진은 권태수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담을 던질 때조차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이 순간만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즉시 품질관리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사내 정밀 측정기로 해당 로트간이 검사부터 돌려 외부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도 한번 봐야지. 품질관리팀장이 후배들을 데리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출고장에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혜준은 사장 옆에 붙어 무언가 계속 설명을 했고 사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은 채 표정만 굳히고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출고장 한쪽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손바닥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영진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장님 떨리세요? 떨리긴. 35년이 떨리겠어. 내 손가락이 떨리겠어. 손가락이 떨리시던데요. 야, 봤냐? 그건 비밀로 해라. 차장이 손 떨면 폼이 안 나잖아. 영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권태수도 따라 웃었지만 2사람 다 진심으로 웃지는 못했습니다. 40분 후 품질관리팀장이 검사실에서 출고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간이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사장님, 사내 정밀 측정기로 돌린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께, 편차, 인장 강도, 표면 상태 모두 규격 안에 들어갑니다. 순간 정혜준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보세요, 형님. 제가 뭘 했어요. 차장님 코가 틀린 겁니다. 이제 출고시키시죠. 권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진이 옆에서 숨을 멈췄고 후배들도 당황한 얼굴로 권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사장이 다시 권태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권 차장, 사내 검사는 정상이야. 사장님, 사내 검사로는 못 잡습니다.
미등록 첨가물은 일반 정밀 측정기로 안 잡힙니다. 외부 분석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차장님이 틀린 게 명백해졌어요. 정혜준이 사장의 팔을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사장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외부 분석 결과까지 아직 1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분만 더 기다려보자. 사내 검사는 정상이라도 외부 결과는 봐야겠다. 형님, 30분이다, 혜준아. 그 정도는 기다리자. 정혜준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사장이 권태수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권 차장, 30분 안에 결과 안 나오면 그땐 출고시킨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권태수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고장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권태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오기로 한 분석관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영진이 옆에서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25분이 지났을 때 영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영진의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영진이 권태수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차장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에요. 권태수가 휴대폰을 받아 귀에 댔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태수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표정이 잠시 후 천천히 풀리더니 마지막에는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권태수가 휴대폰을 영진에게 돌려주며 사장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결과 나왔어? 네. 신규 원료에서 규격외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DHP 계열 화합물인데 우리 시스템 모니터링 항목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함량이 기준치의 3배입니다. 출고장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권태수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소제가 들어간 오일실은 고온에서 내열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디젤 엔진 작동 온도에서 6개월 이내에 변형이 시작되고 1년 안에 오일 누유가 발생합니다. W사 신형 엔진 전량에 들어갈 물량이었으니 그대로 출고됐으면 1년 내에 글로벌 리콜 사태가 났을 겁니다. 사장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W사의 신형 디젤 엔진은 향후 5년간 100만 대 이상 양산될 예정이었습니다. 100만 대의 엔진에서 동시에 오일 누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리콜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존립을 흔들 사건이었습니다. 위약금 수천억, 손해배상 수조원, 거기에 W사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체에서 영구 퇴출될 가능성까지 사장의 머릿속에 그 모든 그림이 한꺼번에 그려졌습니다.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혜준을 쳐다봤습니다. 정혜준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혜준아, 이 신규 거래처 누가 결정했어? 형님, 그게 네가 결정했지? 단가가 15% 싸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검증은 했어? 신규 거래처 원료 들여올 때 정식 검증 절차 밟았어? 정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장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혜준아, 검증 안 했지? 납기가 급해서 절차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신규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정식 검증 절차를 생략한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그것이 4천억 원 계약과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 뻔한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장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권태수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출고장의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장이 권태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차장, 회사를 살려줬어. 정말로 살려줬어. 권태수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니야.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끝났어. 200명 직원 전부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어.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고장에 모인 직원들이 하나둘 권태수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져 출고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권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영진을 돌아봤습니다. 영진아, 이거 떡볶이 가게 차리면 손님 더 많이 오겠다. 회사 살린 코라고 광고해도 되겠어. 영진이 울먹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권태수는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지만 권태수의 눈가에도 어느새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코와 손이 마침내 회사 전체 앞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출고가 전면 보류되고 더블유사에는 즉시 납기 연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직접 더블유사 본사에 국제 전화를 걸어 자체 품질 검증 과정에서 원료 이상이 발견되어 납기를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을 알리고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더블유사 측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더블유사 품질 담당 본부장은 리콜이 발생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잡아낸 것은 오히려 성진정밀의 품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의 신규 거래처 원료는 전량 폐기되었고 라인은 즉시 멈췄습니다. 이미 성형이 완료된 제품들도 모두 회수되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손실액은 약 80억 원에 달했지만 그대로 출고됐을 경우의 수조 원 규모 피해에 비하면 회사를 살린 비용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정혜준이 회사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즉시 파면이었습니다. 사장은 단순히 판단 착오만으로 처남을 파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감사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더 무거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혜준이 신규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식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은 물론 권태수가 첫 보고를 한 이튿날 혼자 사무실에 남아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비공식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분석을 의뢰해놓고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그 사실을 은폐한 채 출고를 강행하려 했던 정황이었습니다.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던 것입니다. 사장이 직접 정문 앞까지 나와 정혜준을 배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혜준이 마지막으로 사장실 앞을 지날 때 문이 잠시 열렸다가 닫혔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처남과 매영 사이에 남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일주일 뒤 더블유사 품질 담당 본부장이 직접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사장은 본사 회의실로 권태수를 불렀습니다. 권태수가 양복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권태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 통역이 옆에 섰습니다. 권 차장님이시군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35년 경력의 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번 일은 우리 더블유사 입장에서 오히려 성진정밀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진 계기였습니다. 시스템이 못 잡은 것을 사람이 잡아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이중으로 작동하는 회사는 흔치 않으니까요. 본부장이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추가 물량 협의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존 4천억 계약 외에 우리 가솔린 엔진 라인에도 성진정밀의 OEC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천억 계약을 잃을 뻔했던 회사가 오히려 추가 계약까지 받아내는 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본부장이 권태수에게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습니다. 권 차장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어떻게 그 감각을 유지하셨습니까? 권태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35년 동안요. 그게 다입니다. 단순한 답변이군요. 단순한 답인데 단순하게 35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부장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이 그 답을 영어로 옮기자 본부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권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본부장이 떠난 뒤 사장이 권태수를 따로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고 사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권 차장, 자네한테 새 직함을 만들어주고 싶어. 품질관리 총괄 고문. 임원급 대우야. 정년 따로 없고 자네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면 돼. 사장님, 저는 그냥 차장으로 충분합니다. 차장으로는 자네가 35년 동안 한 일에 비해 너무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35년 동안 자네를 제대로 안 봤어.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자네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만 봤지. 자네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떠받쳐 왔는지 몰랐어. 미안하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권태수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태수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제 일한 것뿐입니다. 그 일이 우리 회사를 살린 거야. 권 차장, 받아주게. 자네가 받아줘야 내 마음도 편해져. 권태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직함은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고문이 되어도 저는 새벽에 출근해서 라인 점검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게 빠지면 제가 저 같지 않아질 것 같아서요. 사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해. 자네가 새벽에 라인 점검 안 하면 우리 김 씨도 심심해할 거야. 권태수가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 권태수가 새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진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아니, 이제 고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야, 너 나한테 고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진짜 고문할 거다. 알았지? 무슨 고문이요? 너 양말 냄새 맡아서 며칠 안 빨았는지 말해줄 거야. 그게 진짜 고문이야. 차장님, 아재 개그 좀 그만하세요. 아재가 아재 개그를 안 하면 누가 해? 너 같은 청년이 해야 돼? 영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권태수도 따라 크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후배들도 함께 웃음이 터져 한참 동안 사무실이 떠들썩했습니다. 잠시 후 영진이 명함을 권태수에게 돌려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차장님, 정말로 고문 안 받으시고 계속 차장님으로 계시면 저는 승진을 못해요. 차장 자리가 안 비잖아요. 야, 너 이제 본심 나오는구나. 내가 빨리 비켜줘야 네가 올라간다 이거지?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35년 동안 사람 마음 다 읽는 코야. 너 표정에 다 써 있어. 차장 자리 빨리 달라고. 차장님, 진짜 너무하세요. 영진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고 권태수도 따라 크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다른 후배들까지 합세해서 사무실이 한참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내가 약속할게. 너 부장 달기 전까지는 내가 자리 안 비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승진해.
차장님, 그러시면 저는 부장이 되어도 차장님이 위에 계셔서 결제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내가 35년 동안 그 위치에 있어 봐서 알아. 권태수가 어깨를 으쓱하자 영진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권태수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평소처럼 시스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지만 권태수의 시선은 이제 모니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라인을 돌고 원료 창고에 들러 포대 앞에 잠시 멈춰 서고 프레스 라인 옆에 손바닥을 대보는 권태수의 모습이 다시 공장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권태수의 소나타가 평소처럼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실 김 씨가 창문을 열고 손을 들었습니다. 고문님, 오늘도 1등이세요. 형님, 고문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어색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권 차장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차장님이 고문님 되셨는데 어떻게 차장님이라고 해요? 고문이든 차장이든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는 건 똑같잖아요. 김씨 형님 1등 자리는 영원히 못 드려요. 김씨가 껄껄 웃었습니다. 권태수가 차에서 내려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권태수의 발걸음은 35년 전 첫 출근하던 그 23살의 청년과 다를 바 없이 가벼웠습니다. 원료 창고 앞에 도착한 권태수가 평소처럼 포대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고무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 어떤 이질감도 없었습니다. 권태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포대로 옮겨갔습니다. 그 동작이 35년 전과 똑같이 그러나 35년의 무게를 담은 채로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새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그 후로도 7년을 더 성진정밀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습관도 원료 창고 앞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동작도 프레스 라인에 손바닥을 대보는 습관도 단 하루 걸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후배들은 그를 끝까지 차장님이라고 불렀고 권태수는 그 호칭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데이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보다 정확하다고 말하는 시대, 경험보다 숫자가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등록한 항목만 감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위험을 잡아내는 것은 여전히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누군가의 손과 코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이 빠지면 회사가 흔들리는 그런 분. 오늘 하루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5년의 노고를 인정받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